사연 없는 사람 없고 사연 없는 집안 없다. 고품격 대국민 사연 토크쇼. 사연 있는 집. 자, 반갑습니다. 사연 많은 남자 전민기입니다. 사연 듣고 싶은 남자 구수입니다. 네, 저는 사연 들려드리는 여자 최윤아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돌아보면 결국엔 이 사연들의 연결입니다. 그쵸. 모든 게 사연이에요. 이 중에 억울한 사연도 있을 거고 기쁜 사연도 있을 거고 저희는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모든 사연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그런 코너죠.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그렇죠. 전화 통화하듯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은 언제든 우린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항상 대기 중입니다. 그럼 또 오늘 지난주 사연 아주 즐거웠거든요. 네. 오늘 또 어떤 사연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 우리 윤아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주은영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이고요. 동생은 26살에 디자인 계통 일을 하던 동생과 살고 있습니다. 자, 동생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동생이 전 직장에서 사람들과 좀 트러블이 많았어요. 우울증 치료를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가족 모두가 동생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하고 싶은 대로 놔뒀죠. 그게 유일한 해결책이었으니까. 근데 일단 반년 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말 그대로 놀더군요. 어디서 이상한 바람이 들었는지 그동안 모아둔 돈을 펑펑 다 쓰면서 인스타 핫플이며 맛집 탐방이며 전시회며 해외여행이며 호캉스며 하고 싶은 걸 진짜 다 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릴 거라고 믿었는데 어느 날 이틀간 안 보이는 거죠. 첫날 안 들어올 때는 친구랑 놀러 갔나? 사실 요 정도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틀 정도 되니까 슬슬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인데 이틀간 안 보이면 걱정이 약간 됩니다. 얘가 납치가 됐나? 실종이 됐나? 그래서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죠. 근데 마침 동생한테 이런 카톡이 왔습니다. 언니, 나 미국 갔어. 그제서야 동생이 말없이 미국 여행 간 걸 알았습니다. 아니 네가 도대체 돈이 어디 있어서 갔냐? 그랬더니 세상에나 저상에나 저랑 돈 모아서 샀던 소형차를 냉큼 팔아버린 거예요. 아니 이건 같이 돈 모은 건데. 이거는 조금 너무 화가 나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 지 혼자 실컷 놀다가 오더니 지금은 또 프랑스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해외여행 유튜브만 주구장창 찾아보고 있습니다. 마니버틀이라고 봐야겠죠. 아, 그쵸. 부모님은 횟집으로 사실 어렵사리 돈을 벌어서 저랑 동생을 키우셨는데요. 동생이 저렇게 철없이 사는 게 너무너무 한심합니다. 그냥 자기는 앞으로 미국 유학 갈 거라면서 이딴 말을 하네요. 야, 오늘 안에 멘트 칠 수 있을까 이거? 언니, 미국 애들은 한국이랑 달라. 여기서 취직하면 근데 아프신 거예요. 나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굿잡! 나문을 봅니까? 이런 동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정신 차리고 좀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자, 정신을 차리게 일단 동생 할까요? 26살이에요. 근데 네.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철이 없다는 거죠. 아직 놀기만 하고 뭐 이렇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배고프지 않았다. 진짜 배고픔이 뭔지 알아야 일을 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아직은 그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시기기는 해요. 그래서 제 동생이 실제로 일했을 때 네. 어떻게 했냐? 저는 차라리 풀었어요. 그리고 아예. 용돈을 줘버렸어. 오히려. 오히려 몇 살에 동생이? 27까지. 근데 어. 어떻게 했냐? 돈을 주면서 마음껏 놀아라. 단 27이 넘어간 이후에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는 순간 지금 6살이잖아요. 27까지는 노는데 6월 전반으로 정신을 차립니다.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다. 깨달아요? 깨달아요. 아. 깨닫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는 자기가 일하면서 제가 딱 27 되자마자 용돈 아예 끊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을 벌긴 하지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좌를 보여주죠. 나 통장에 4천 있네. 너 얼마 있니? 이거 없죠, 걔는 당연히. 그 순간 저 돈을 내가 모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용돈 한 몇 장 정도 줬어요? 30? 요 정도. 매달. 되게 오. 멋있으시다. 30 정도 줬던가.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보니까 저도 아들 키우지만
사람을 바꾼다는 게 어렵죠. 쉽지가 않아요. 내 자신도 바뀌기가 쉽지 않아. 하다못해 뭐 맨날 오른손으로 문 여는 화장실을 왼손으로 열려고 해도 이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옆에서 잔소리할수록 더 엇나갈 확률이 많습니다. 맞아. 대신 이런 거 요구할 건 요구해야 돼요. 소형차를 같이 돈 모아서 샀는데 팔았다. 네가 네 마음껏 사는 건 괜찮지만 이건 우리가 함께 돈을 모은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 반의 소유는 내가 갖고 있다. 너가 어딜 가서 뭘 하든 상관없는데 이거는 가족이지만 반드시 나에게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이다. 이런 약간의 책임감을 정확한 계속 부여하는 느낌이에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을 그리고 왜 갔는지 이야기를 또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야, 너 미쳤다고 미국을 왜 갔어? 하지 말고, 미국 날씨 어때? 이런 가벼운 이야기들로. 스몰 토크 하면서. 예, 캘리포니아면 덥다고 하겠죠? 뉴욕이면 추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적개심을 갖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아무리 못됐어도 잘못한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 뭔지 알죠? 나 어렸을 때, 집 나갔을 때, 아빠가 보자마자 때릴 줄 알았는데 날 데리고 사우나에 가더라고. 그리고 딱 나왔는데 소고기를 사주셔. 아무 말 안 해. 몇 살에 나가셨어요? 진짜 19살 때. 그게 오히려 매보다 왜 날 안 혼내지? 혼자서 생각을 하겠다. 이런 사연은 어차피 정답은 없어. 여러분들도 보시고 나 이런 방법 한번 써봤더니 좋더라. 댓글로 쭉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거기서 이야기를 공유하는 또 장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김성경님의 사연입니다. 벌써 10년 전 일이네요. 언니랑 둘이 유럽 여행을 갔었는데요. 독일에서 시작해서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스페인 찍고 프랑스까지 7개 나라를 돌았습니다. 여행 막바지에 드디어 파리에 입성. 파리. 샹들리입니다. 그래서 에펠탑부터 구경했는데 거기에도 야바위가 있더군요. 그거 맞죠? 이렇게 해서 맞아. 이렇게 종이컵으로 하는 거. 예, 여러 컵 중에 어느 쪽에 구슬이 들어가 있나 맞추는 야바위 아시죠? 한 판에 전환, 두 판에 1,500원. 불어로 들어가야죠. 에베르베르 한 판에 지금. 처음엔 재미로 봤는데 옆에 있는 외국인들이 그걸 못 맞추는 거예요. 저는 구슬이 들어간 곳이 100% 보였거든요. 동양인의 동체 시력이 더 좋은가? 왜 못 맞추지 싶었어요. 어쩌다 보니 저는 이미 야바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도 안 돌아보고 갔어야 했는데 돈을 거의 다 잃었습니다. 언니랑 둘이서 큰 상실감에 좌절했어요. 맛있는 디저트도 포기하고 모든 의욕이 사라져버렸죠. 원래 계획은 프랑스 니스로 넘어갈 생각이었는데 포기하고 그냥 파리에 남아 있었죠. 그런데 파리 여행 셋째 날인가 뉴스 소식을 듣게 됐는데 니스에서 테러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야바위에 속지 않았다면 우리는 니스에 갔었을 거고 그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겠죠. 당시엔 언니랑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아무 말 안 했지만 이젠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에피소드 한 편이 되었답니다. 천만 다행이네요. 예. 운명이죠. 그래서 사실 야바위에서 돈 다 잃고서 뭐 네 탓이네 내 탓이네 거기 왜 앉았냐 막 싸웠는데 결과적으로 봤더니 더 다행인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게 맞아. 이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예. 여행 가서 혹시 뭐 이렇게 속거나 바가지 쓰거나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여행 갔을 때 바가지를 쓴다고 생각하고 가야 편해요. 그래야 당했을 때 와, 큰일 났다. 눈 아까 그 언니인가요? 오늘 이제 여자 역할 하실 때 계속 눈을 이렇게. 야, 내가 그만하라 그랬잖아. 너 때문에 이런 싸움이 안 나. 차라리 오케이. 여기서 우리 5만 원 쓰고 가자. 버린다고 생각하고. 그게 제일 좋은데 제가 비엔남에 가서 베트남 가서 비엔나 갔다는 줄 저도 알았잖아요. 비엔나로 들었어요. 베트남 가가지고 네. 거기는 이제 시장이 잘 돼 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흥정을 한다고 생각하고 가지만은 티를 하나 샀거든요. 그 동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공 하나 빼고 공 하나 빼고 막 이렇게 되게 복잡해. 나누기. 예를 들어 5만 원이면 거기는 50만 동, 그렇지. 막 100만 동 막 이러기 때문에 그 단위가 굉장히 어. 크게 느껴져요. 근데 알고 봤더니 결론적으로는 5만 원짜리를 15만 원에 산 거예요, 제가. 5만 동짜리를 15만 동에 샀다. 15만 동에 샀어요. 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크게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 왜냐? 어때? 그냥 어차피 돈 일어난 쓰고 갔으니까. 일이니까. 응. 근데 사실 여행 가서 속았던 일이 그 당시에는 싸움거리가 되는데 저도 신혼여행 때 가가지고 이제 뭐 비싸게 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 좋았던 일은 기억이 잘 안 나. 맞아. 결국엔 이런 일들이 안주거리야. 그래서 뭐 야바위 그때 아유 언니 기억나지? 우리 야바위 했었잖아. 근데 니스 갈 뻔했잖아. 테러 났잖아.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했을 때는 속상할 수 있으나 그거를 저는 적어놓는 거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서 무슨 일 당했고 뭐 당한 일들 일기처럼. 데스노트처럼 사건 일지처럼 그런 것들 적어놓으면 나중에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 상황을 내가 나쁘다고 인식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괜찮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재밌게 좀 추억하는 거. 근데 사실 야바위 때문에 여기 돈 날렸을 때는 난 이것도 생각했어. 이분들 때문에 어쨌든 위험에서 벗어났잖아. 이분들 찾아갑니다. 오히려 한번 더 야바위 좀 더해주는 거야. 너네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고 하면서. 예. 여행은 사실은 경험이에요. 이런 것들을 처음에 겪으면서 다음에 갈 때 이런 일 당하지 말자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좋은 추억으로 그리고 이런 기억으로 남기고 다음부터는 아마 야바이는 안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아까 우리 민기 씨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한테 사연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네. 요 이야기를 그냥 안주거리로 맞습니다. 기분 좋게 예. 언제든 다 그리고 천만 다행이니까 네, 그렇게 덕분에 아파트 아이에 소개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세제 네. 같은 거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선물.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자, 요거는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김은수님의 사연입니다. 매일 아침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일정하게 들려오는 진동 소음. 오. 쿵쿵거리는 반복되는 소리에 이 윗집에서 그러나 하고 제가 가봤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확실히 하려고 양해를 구한 뒤에 그 위층 집 방 하나하나를 다 봤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 근데 문 열어주신 분도 그러니까. 대단하다. 아니, 방 하나하나를 다 확인해봤는데 확실히 아니더군요. 네. 그런데 아주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아냈어요. 혹시나 해서 그 위층의 맞은편 앞집에 가봤는데 빙고 대형 오. 런닝머신이 와. 되게 시끄럽다. 있더군요. 아니 무슨 헬스장에서 쓸 법한 크기예요. 이 방진 패드나 매트도 하나 없이 그냥 자연 그대로 와, 그거는 엄청 예의가 시끄러운데? 아니다. 바닥에 그대로 두고 런닝머신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음이 들린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집 바로 밑에 층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왜 아래층 건너편에서 난립니까? 그럴 만도 했죠. 음. 왜? 그 사람이 사는 바로 아래층엔 아무도 안 살거든요. 빈집이구나. 빈집이구나. 그래서 제가 요걸 지적하면서 계속 소음이 있다고 따지니 이러더군요. 아니 이런 생활소음도 못 견디면 어떻게 한 건물에 같이 살아요? 화를 냅니다. 와. 저한테 화를 내요. 참고로 우리는 이 아파트에 10년 이상 살았고요. 그쪽은 작년에 이사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올해 5월부터 쿵쿵 소리를 냈고 윗집에서 뭐 좀 하나 보다 해서 참았는데 일주일이면 참죠. 근데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스트레스야. 층간소음으로 크게 싸운다는 이야기를 이제는 제가 공감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요 사연입니다. 층간소음. 뉴스 나오잖아요. 층간소음 때문에 진짜 막 폭행까지 하고 서로. 근데 제가 이제 아는 지인도 이 층간소음으로 한 3년간 법정 투쟁까지 벌였어요. 그래요? 근데 결국에는 한 집이 이사를 가야 끝나더라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중에 그 몇 년도에 지은 아파트들이 있어. 그래서 이게 이제 층간소음이 이슈가 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좀 이걸 강화해서 좀 괜찮은 집들이 있는데 진짜 살짝 걷기만 해도 소리 나는 집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아주 골치 아픈 사연이에요. 혹시 층간소음 두 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정말 많이 겪었고 네. 이 쿵쿵 울리는 게 진짜 이 천장이 흔들리는 게 느껴질 정도로 소음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저는 못 찾아갔어요. 왜요? 이 싸울까봐. 쉽지 않지. 어렵더라고 되게. 그리고 막상 문 열었는데 문신 이런 거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화내는 사람들하고는 사실 대화가 안 대화가 통한다고 안 돼. 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럴 것 같아. 오히려 달래는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깔아놨다고 했잖아. 그 매트 그 하나 사가지고
그냥 뛰시면 이 러닝머신이 빨리 오히려 고장나니까 요거 제가 한번 준비해봤다. 같이 한번 들어서 이거 깔아보시면 어떠겠느냐. 너무 착한데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화를 낸다. 이건 사실 해결하기 쉽지 않아요. 맞아. 내가 이사 가든지 아니면 이거 신고하는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긴 한데 계속 안면 트고 인사하고 문 앞에다 샐러리 같은 거 걸어놓고 운동하시고 나서 드시라고 요런 거만 또 이제 아파트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렇게 고민 상담하고 경험했던 분들이 또 올려놓는 글들이 있더라고. 그런 거 한번 보면서 한번 이것저것 해보시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3가지 사연을 만나봤는데 네. 정말 우리 삶 속에 있을 법한 그런 정말 밀착형 맞아요. 그런 사연들이었어요. 예. 두 분 어떠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게 아니라 네. 나도 겪었던 일을 접하다 보니까 네. 요런 이야기를 오히려 같이 풀어내니까 더 편하고 더 이 사연들을 만나면서 나도 아파트에 사연 한번 보내봐야겠다. 그렇지. 그리고 이게 언젠가는 나도 혹시 겪을 수 있는 사연이기 그럼요. 때문에 이런 사연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딱 미리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우리 유나 씨는 어떠셨어요? 나도 혹시 이런 적은 없었는지 누군가에게 아. 저에게 직접적으로 뭐 이런 역지사지로 네, 내가 이런- 가해자였던 적은 없었는지. 네, 내가 또 진짜 피해자의 입장뿐 아니라 가해자였던 적이 있지 않았을까? 약간 또 반성도 하게 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채윤아도 반성하게 만듭니다. 네. 사연 있는 집에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품격 사연 맛집, 사연 있는 집은 여러분의 재밌는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만나죠. 사연 있는 사람들의 사랑이 넘치는 곳, 사연 있는 집!